다른 분들이 이 발표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뭐 저한테 질문을 받을까요? 스코틀랜드에 뭐 궁금하신 거나. 그 석규야 거기 스코틀랜드는 등반 시즌이 언제쯤이야? 이 동계 등반 같은 경우는 11월 말 12월에서 3월까지도 하더라고. 3월에서 4월까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기간이 길어요. 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북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눈이 워낙 많이 내리고 바람이 뭐 워낙 많이 불고 기온 자체는 그렇게 낮진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의 상태가 일찍 얼어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늦게까지. 근데 거기 실제로 그 지역에 뭐 그 네. 스코틀랜드 사람 말고 뭐 다른 외국에서 와서 등반하는 친구들이 좀 꽤 있어? 네, 외국인들도 좀 오는 것 같은데 뭐 동양인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유럽 쪽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북미나 유럽 쪽 사람들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그때 가서 만난 사람 중에 노르웨이 사람이 한 명 왔어요. 근데 노르웨이가 북해를 끼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저는 둘이 서로 비슷하지 않냐 물어봤는데 노르웨이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는 스코틀랜드는 완전 다르다. 노르웨이는 그래도 좀 더 온화한 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스코틀랜드는 그 뭐 다 보면은 그 썰이빨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게 네, 보면은 어쩌다 얼음도 중간중간에 나도 그 옛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그쪽에 많이 찾아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크류를 박아서 확보하는 등반은 거의 잘 없는 것 같더라고. 거의 다 네, 그냥 암벽 장비로 확보하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스크류는 너 말한 그 아이스폴이나 보통 그렇게 네.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바위 장비 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반이 이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음이 많지 않은데 그 얼음이 얼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벽에 살얼음 얼듯이 이렇게 얼는 정도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캠도 잘 안 쓰더라고요. 저랑 등반하신 분은 현지에서 음, 가이드 등반을 하시는 분인데 캠을 아예 하나도 안 챙기고 다 핵센하고 너트만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캠은 하나도 안 가져가냐고 그랬더니만 캠 필요 없다고. 아 맞아. 캠 필요 없. 네. 형도 그 눈 많을 때 캠 이렇게 써보면은 그 캠이 이렇게 스프링 역할이 작용돼야 그게 작동이 네. 되잖아. 근데 그게 눈이 막 들러붙고 그러면 얘가 작동이 안 될 때가 네. 있더라고. 막 그래서 이렇게 나 같은 경우는 등반하다가 그거 때려가지고 그 스프링이 음. 작동되게끔 해서 설치하고 하는데 거기는 환경이 더 안 좋으니까 아직 네. 가져가는 거구나. 그래서 한 번은 버드빅일 거예요. 버드빅 같이 생긴 거를 그 아까 제가 sim페이스라고 사진 음, 보여드렸잖아요. 음, 거기 진짜 확보물을 하나도 못 치는데 음. 경사가 제법 셌거든요. 거기다 그냥 버드빅 하나 박고 그러고 막 한 30m 그냥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죽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 떨어지면 정말로 큰 사고 날 정도로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통 음. 등반하는 데가 벽이 몇 미터 정도 되고 몇 피치 정도까지 나오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볼트를 거의 안 쓴다고 했는데 그럼 하강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일단 잠깐만 첫 번째 뭐 물어보셨죠? 몇 벽, 미터 보통 등반 등반하는 거리가 데가 몇 미터고 몇 피치 정도가 나오는지. 이게 루트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한 피치짜리 루트도 있고 막 8피치, 9피치 뭐 이렇게 나가는 루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리 같은 경우는 등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막 400m, 300m, 400m씩 막 나가고 이런 벽 등반은 뭐 한 피치짜리 굉장히 어려운 한 피치짜리 루트부터 해서 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러 피치짜리 루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릿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능선 등반 하듯이 뭐 그런 루트도 좀 있고요. 쉽게 갈 수 있는 루트들 그런 것들이 아주 루트가 다양해서 뭐
한 피치에서부터 한 300m, 400m씩 나가는 이렇게 다양하게 루트가 있고 볼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도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까지 가서 정상에서 뒷면으로 완만한 곳으로 걸어 내려올 수 있는 정도로 하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 걸리 루트 중에서 좀 쉬운 루트가 있어요. 3급 정도, 2급에서 3급 정도 되는 걸리 루트로 보통 하산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뭐 바위에 암각 같은 데다 슬링 걸어가지고 하강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슬링 같은 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제가 등반을 많이 이제 루트를 많이 못 해봤긴 한데 뭐 셋째 날 등반했던 데는 사람들이 여러 번 하강한 흔적이 있었어요. 뭐 아주 큰 바위였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슬링도 엄청 길게 끊어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개 슬링 해가지고 거기서는 하강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걸어서 내려왔어요. 나도 질문이 있는데 일단 저 치영이 형에서 그 음악 소리가 계속 들어오네요. 일단 그거를 아 그런가? 네, 네, 좀 줄일게. 예, 그거 할 때만 소거를 해주셨다가 잠깐만. 말씀하실 때만 저걸 아니 밖에 줄일 필요 없고 그냥 아유, 그게 아니라 저거 아무튼 내가 질문은 야영은 어떻게 하고 만약 야영 안 하면 또 숙박의 그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 궁금해요. 그러니까 등반 중 야영도 좀 종종 하는지 아니면 또 캠핑장이 있는지 아니면 또 숙박을 해야 될 텐데 뭐 할 수 있거나 안 할거나 숙박에 뭐 숙박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반 대상지가 뭐 예를 들면 차를 댄 곳부터 굉장히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등반 대상지 앞에서 야영하는 경우는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그 벤네비스 같은 경우는 바로 아래에 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 공유가 되나요? 하면 돼.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 이제 제가 요 사진 찍어놓은 여기가 산장 근처예요. 그래서 요 벽까지 뭐 거리가 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산장이 있었고요. 여기 벤네비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곳들도 보면은 그 밑에 쪽에 산장이 있는데요. 보통 산장을 많이 쓰고 그 산장 같은 경우는 각 산악회에서 관리하는 산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운티니어링, 뭐 스코티시 마운티니어링 클럽 이런 협회에서 산장을 각각 책임을 져서 관리자를 두고 운영을 하고요. 캠핑장은 사실 못 봤어요. 캠핑장은 못 봤고 그리고 아예 아니면은 접근이 뭐 용이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자고 그날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서 차로 이동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등반을 하러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비용을 한 번에 지불을 했거든요. 그래서 숙박비 같은 경우는 저는 요 행사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통으로 한 번에 500파운드인가 뭐 그런 식으로 지불을 한 번에 했고 상세한 내역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스 호스텔 같은 경우 제가 이 행사가 끝나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개인적으로 등반을 더 하려고 원래 알아봤었던 거는 유스 호스텔 4인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파운드, 20파운드에서 40파운드 막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인당.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제가 마트에 한번 나가봤었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슷한데 사 먹는 거는 굉장히 비싸지만 마트 가서 장 보는 거는 굉장히 저렴했어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반을 하려면 제 생각에 차는 필수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상지가 워낙 많고 그 대상지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주차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럿이 좀 그룹을 지어서 차를 하나 빌려서 돌아다니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게이런과 현지어가 있다 그랬는데 영어도 당연히 쓰죠. 쓰는 거지. 네, 스코틀랜드 사람들 이제 영어를 기본적으로 쓰는데 게일어는 자기들끼리 쓰거나 뭐 현지 방언처럼 쓰거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영어를 또 해도 그 되게 뭔가 우리가 아는 약간 막 미국식 영어랑 많이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발음도 세고 억양도 저도 세고. 여기 가기 전에 알아봤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 영어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제가 막상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하니까 어차피 미국식 영어를 하든 영국식 영어를 하든 스코틀랜드 영어든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차이를 못 느꼈어요. 네. 혹시 거기 국립공원이나 뭐 그런 허가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없었나요? 네,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이 지역이 제가 사실 자세하게 알아보진 못했는데 이 대상지들이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보호구역 이런 식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따로 등반에 대한 허가는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겟네비스 같은 경우도 산장을 이용하면 좀 편하긴 하니까 뭐 산장 예약이 가능하다면 산장 예약해서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아니면 아예 도시에 숙소를 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법도 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발표 내용을 좀 짧게 하려다 보니까 뭐 집어넣지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얘네가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고 적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기후 관련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뭐 간단한 등반 보고서 같이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국 산악회나 아니면은 스코틀랜드 산악회에서 운영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기후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기후 정보를 체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워낙 산이 높진 않지만 눈이 워낙 많아서 눈사태도 많고 화이트아웃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리 로컬이라고 해도 늘 매일매일 날씨 체크를 하면서 등반을 하더라고요. 지도랑 나침반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챙겨 다니고. 석주야, 네, 그 사람들이 등반을 하는데 네. 좀 그 등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등반 스타일하고 그 나라 등반 스타일하고 접목을 시킨다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이런 스타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일단 제가 가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캠에 익숙한데 그 사람들은 그 동계 등반하면서 거의 캠은 뭐 들고 다니지도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트나 헥센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잘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도 동계 등반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고독길이나 뭐 설악산의 쉬운 루트 막 이런 거 정도 해본 정도니까 그런 장비 사용에 좀 익숙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장비를 굉장히 아끼지 않고 그 사람들은 뭐 너트, 헥센 이런 거 그냥 피크로 막 때려박고 막 그렇게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장비 사용 같은 거 많이 배웠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등반을 우리나라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환경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습하고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세니까 벽에 막 얼음이 덕지덕지 붙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등반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뭐 아니면 저는 또 갈 생각이 또 있는데 자주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환경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뭐 좀 더 큰 벽을 이제 높은 곳, 좀 더 큰 대상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작은 데 가서 많이 등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그것과 연관돼서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그 혹독한 환경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감이 안 와서, 예를 들어서 혹독한 환경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 얼음이 덕지덕지 붙은 등반을 고난도로 등반하는 그런 어려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 바람이 불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화이트아웃이 있는 그런 어려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가? 그 예를 들어서 다른 네. 환경도 있었지. 예를 들어서 뭐 체력 소진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아주 춥다든가 뭐 고소에 영향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석주가 그거 좀 더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네. 네, 제가 생각한 그 환경적인 어려움은 딱 영훈 형이 말한 그 두 가지고요. 제가 가서 제일 신기했던 거는 뭐였냐면 생각보다 기온이 낮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위도 되게 많이 타고 막 손발이 엄청 많이 시려하는 편인데 근데 가서 손발이 진짜 막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골짜기 들어가서 등반할 때처럼 손발이 너무 시려워서 등반을 못했다 이런 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뭐 기온 자체는 뭐 무난하네 버틸만 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두꺼운 뭐 다운 자켓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판대만 해도. 근데 그 정도로 기온이 막 영하 10도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얇은 프리마로포트 보온 자켓 그 정도로 등반하면서 버틸 정도로 그 정도 딱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등반하면서 자료 그 기상 일기예보 받아봤는 거에는 영하 한 뭐 1도에서 5도 사이로 거의 항상 유지가 됐고요. 좀 추운 날이 막 5도 뭐 이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제 바람이 불고 이러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지만 기온 자체는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0도에서 뭐 5도 사이, 영하 5도 사이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반하는 사람들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스코틀랜드에서는 항상 그냥 날씨 보고 등반하려면 등반할 수 있는 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항상 당연한 환경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계속 등반을 해온 거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안 좋다 이러면은 뭐 그냥 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좋은 날만 찾아서 등반을 하려고 하면 등반을 할 수 있는 일수 자체가 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진짜 문 열고 나갔는데 뭐 앞이 안 보여도 그냥 등반하러 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런 거에 대해 개의치 않고. 아, 네. 멋있네요. 보냈던 곳들 고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고도는 벤네비스가 1,500m 정도. 네. 그러니까 2,000을 넘는 데가 없어요. 2,000 고지가 없고 다 1,000m대더라고요 산들이. 또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고도가 낮으니까 고소에 적응할 필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산에서 해야 되는 등반 환경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꼽는 장점이 뭐 그런 것들이에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연습 대상지로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불어요. 바람 엄청. 군대 갔다 왔네. 저 정용이 형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일단 발표하신 걸 되게 잘 들었는데요. 그 제가 아마다블랑 갔을 때 이렇게 남체 건너편에 꽁대 보고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갔다 와서 몇 년 있다가 그 이렇게 마운틴즈에서 정용이 형 그 쓴 그 등반기 보면서 와 저기를 혼자 갔다 오셨네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막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되게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혼자 가셨는데 일단 1번이 혼자 원래 뭔가 어디인가를 혼자 한번 등반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 하다 보니 이제 혼자 가게 된 건지랑 이게 궁금하고 그리고 혼자 가시게 됐는데 뭔가 혹시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뭔가 대처 같은 게 준비가 뭔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놨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당시는 일단 내 등반 파트너가 치원이 형인데 치원이 형이 이제 8,000m를 좀 하려고 계속 달릴 때라 가지고 일단은 같이 등반할 파트너가 없었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벽은 가고 싶고 그 벽에서 갈 수 있을 만한 루트가 보이더라고 딱 거기가.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고 갈 마음을 먹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백업적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뭘 어떻게 그걸 무섭게 어떻게 백업을 하겠니. 이상입니다. 그러면 혼자 가셔서 좋았던 점이 있나요? 솔로 등반의 매력 뭐 이런 거 해보셨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고 그냥 해봤다는 것 뿐인데 이제 그걸 왜 해봤을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 뒤로 그거 하고 난 7년을 쉬었거든.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그 등반이 이제 나한테는 거의 이제 하기 힘든 히말라야 등반의 마지막쯤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뒤로 이제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거고, 뭐, 좋고 나쁘고 어딨니? 좋고 나쁘고가. 살았으니까 좋은 거지. 그 등반 자체에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비추다, 비추.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 네. 혼자 가면 술은 혼자 많이 먹었겠네. 어떻게 알았지? 근데 뭐, 나 이제 뭐 물어보 그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이제 너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이렇게 어려운 데는 이제 로프 끝에다가 이제 그 고정을 해놓고 건너가서 다시 안 들어오고 그냥 로프를 잘랐다 그랬잖아. 기억나? 네, 네. 계속, 계속. 근데 우리 이제 또 우리 친구들도 그 뭐 단독만 해보면은 그 로프를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우리 하강하듯이 그 두 줄을 접어가지고 그 고정을 시켜놓고 건너가서 그냥 이렇게 로프를 뽑는 방법도 있거든. 만약에 너가 그걸 계속 잘랐으면 혹시라도 그 다음에 혼자 갈 때 지금 그 말 듣고 생각이 났는데, 그래도 되네. 그러니까 너 형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와.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보통은 나도 이제 옛날 등반 그 할 때 만약 그 뭐 이렇게 할 때 그 마지막 하강을 받고 두 줄을 접어서 중간에 매듭에서 가다가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가서 그냥 뽑아버리면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로프를 뽑아버리면 되거든. 근데 오케이, 내가 뭔 말인지 로프를 알겠어요. 잘랐다 그러기를 얘가 어떻게 내려오려고 자꾸 로프를 자르면은 나중에 줄이 없어가지고 못 내려올 건데. 못 내려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줄 잘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맞아. 다음에 갈 때는 자르지 말고. 다음에 갈 일도 없고 별도 없겠지만 그래도 저기 우습게 웃지 말고 잘 들어. 그쵸, 그거 괜찮네. 근데 뭐 장비 같은 거는 뭐 너 그 빙벽은 이렇게 뭐 빙벽 등반대 있었을 거 스크류 같은 것도 가져갔을 거 아니야. 스크류 3개, 너트 한 3개, 캠 한 2개 정도 들고 가서 일단 그렇게 2군데 정도 그렇게 믹스 확보를 해서 넘어갔고 마지막 이제 꾸르와드 넘었을 때 벽을 넘었을 때 한 100m가 계속 위험했는데 거기는 100m 정도 되니까 이거는 확보할 데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로프 다 버리니까 계속 그냥 거기서는 그냥 갔죠. 거기서는 갔고 마지막 하강할 때 다 클라임 다운 하고 마지막 60m에서 첫 20m는 두 줄로 해서 내려왔고요. 하고 마지막 40m를 한 줄로 해가지고 그냥 쭉 밑에가 안 보이는데 40m 그냥 한 줄로 쭉 해서 그냥 내려와가지고 이제 크레바스 끝에 섰죠. 이제 베르수는트 끝에. 근데
그 등반 가기 전에 물론 다 계획이 있었겠지만은 그 하산 루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했겠지. 하고 하산은 그냥 어. 지도로만 봤어요. 아, 지도로 보고 예, 실제로 지도로만 가서 해서 이렇게 체크를 둘러서 내려오겠다. 그래서 난- 우리 모험심이 강하네 우리 정영이. 엄청 죽을 뻔했다니까요. 한강도 보이고 한층도 들리고 그리고 돌아왔죠. 진정한 단독 등반을 했구나. 비추입니다, 비추. 형 그래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뭔가 제가 형 얘기 듣고 보니까 그 부실한 오후쯤에 부실한 부분이 고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얼음 눈이 녹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형이 저 버너하고 코펠을 안 가져갔잖아요. 보온병만 물만 가져가고. 그래서 만일 그 제트보일 그거 페이스에 놓고 그냥 버린 셈이잖아요. 이제 그거 들고 그리고 그 부실한 부분 그 밑에서 비박을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약간 하루에 등반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어때요? 말이 맞아. 복귀인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벽에 대한 시간대별 통과 시간인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수는 설벽이라든지 그런 믹스는 다 알다시피 뭐 새벽이나 오전 때 그럴 때 통화하는 게 제일 크러스트돼 있고 좋은데 이제 그걸 간과한 거지. 근데 나는 뭐 일단 뭐 그게 다 리스크였지 뭐. 돌아왔어야 이제 그 리스크가 계속 생각나고 만약에 다른 등반을 할 때 만약에 그런 벽 등반할 때 시간대를 정한다면 이제 그런 메인 벽 밑에서 뭐 하루 스테이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일찍 좋은 컨디션으로 빠르게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지 그 뒤로. 그 루트상에 그 뭐냐 거기는 원래 그 원래 있던 루트야 아니면 정용이 너가 새롭게 만든 루트야? 그게 3분의 2가 그 전에 갔던 러시아 팀이랑 겹치고요. 밑에 3분의 1이 제가 러시아랑 저랑 따로 이제 올라가서 만난 거죠. 그 러시아에서 아까 전에 3분의 보니까 1 반,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 옆으로 오른쪽 가서 걔들은 건너가고 가고, 그 너는 그 바로 직상하는 예, 왼쪽 나는 직선에서. 글로 가는 게 예. 너가 새롭게 만든 루트구나. 강하다. 아니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6mm 코드를 60m를 쓰셨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계속 그냥 달고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출발할 때 그냥 60m 코드를 매듭을 해놓고 그냥 계속 그걸 그냥 계속 달고만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면 밑에가 고정이 안 돼 있으면 단독 등반 형들 말씀하신 것처럼 맨 밑에 지점에 로프를 고정해 놓지 않으면 이게 확보의 의미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지구각이 무거워서 그걸 그냥 쭉 계속 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프는 필요한데 로프로 내려올 때 필요하고 크로스오버 갈 때 필요하니까 가지고 가는데 내 등에 매기 싫다 이거지. 그냥 등에 매기 싫으니까 쭉 그냥 달고 가신 거네. 계속 찍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김재수 대장님도 얘기를 들었는데 로프를 다는 거랑 로프를 가지고 가는 거랑 다르다는 느낌이. 그때 그 김재수 선배님이 부산에서 바위를 단독 등반할 때 그렇게 했다던데 난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로프를 메고 가면 이게 바로 그 꺼내거나 이렇게 처치를 할 수 있는 거 상황이 느려질 수 있거든. 근데 로프를 달고 가면 바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지. 근데 또 단점도 있지. 좀 걸리적거리는 것도 있지. 발에 걸리적거리는 것도 있고 혹시라도 뭐 걸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재수 좋으면 또 로프에 걸릴 수도 있겠다. 형 그래서 저 정용이가 또 궁금한 게 형 아까 처음에 그렇게 비추라고 했잖아요. 단독 등반을 했지만은 이제 이런 식의 등반은 비추다. 그리고 형 이거 등반을 마치고 뭐 7년 동안 등반도 쉬었고,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왜 어떤 부분에서 이게 비추해?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게 별로 안 하나밖에 좋고? 없잖아요. 예, 예? 하나밖에 없잖아요. 적을 수 뭐가요? 있지 않습니까? 단독 예, 등반이란 게. 단 한 번의 슬립으로. 예, 이제 그래서 하기 전에 회사도 석 달 전에 그만두고 이제 단독 등반 그런 믹스 등반하는 훈련도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거 대학교에 한 12만 원짜리 외벽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신발 신고 발 들고 발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정적으로 이제 그런 등반을 석 달 그런 훈련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 그래 갔던 건데 일단 웬만하면 파트너랑 가서 사이좋게 재밌게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지. 그 혼자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리스크도 쩌려 하면은 아마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인생에 마지막에 몰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지 않을까? 형 예전에 대단한 걸 어르신 예 말씀하세요. 그 야마노가 11년도에 왔었거든. 야마노라고 그 일본에 한국백회 받았던 애인데 걔도 물어보더라고. 너 단독 등반 어떻게 했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 뭐 그때는 뭐 그냥 뭐 단독 등반이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제일 좋기는 뭘. 인생이 궁지에 몰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은 왜 하신 거예요? 하기 전에 단독 등반 하기 전에 그런 단독 등반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의 궁지였다니까. 인생의 궁지. 와이프는 살아 못 가게 하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이 등반을 완성하고 싶지. 그런 욕심이 이제 몰린 거지. 만약에 등반의 욕심도 적당했었고 그 벽을 그 전에 성공했었다면 아니 어느 정도 등반을 완성시켰다면 그게 없었을 텐데 그 모든 게 아마 다 합쳐졌던 것 같아. 그런 순간의 상황이. 그 등반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의 단독 등반이 아닌 집을 나서서부터 할 건데 너가 그 가장 이제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있었을 것 같아.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혼자 등반을 하면 그 딱 벽에 붙는 지점까지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가장 갈등이 가장 많이 오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정영이는 그 등반 중에서도 매번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비가 왔을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또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성문이 형도 알다시피 저랑 한 두세 달 등반하면서 제가 얼마나 겁 많은지 알잖아요. 겁 많고 조심스럽고 포기 잘하고 아니 그게 전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지금 11년, 12년 지났는데 다른 생각은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 그건 없었던 것 같아. 그건 잘 생각이 나지 않네. 그러면 형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상황에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다니까. 탁주야, 난 지났어. 나는 그러니까 벌써 뭐 12년 지났어. 12년 전에 내가 돌아가지 않아. 돌아갈 수 없고. 난 다른 거 할 거야, 이제.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많아, 이제. 지금 맞는 주위의 사람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이제. 그때 당시에 몰랐던 것들이. 그래서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만약에 돌아간다면 내가 말릴게.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이건 형, 근데 그 당시에 등반할 때는 되게 마음이 즐거웠던 거 아닌가요? 재미있었고, 뭔가, 그 당시에는. 그거는 한마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다시 사진을 봤거든. 그때 모습의 네. 사진들을 좀 비장했던 것 같아. 음, 좀 비장했던 것 같아.
지금 다시 그 사진 다시 둘러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 들더라. 사진 쫙 둘러보니까. 네, 그러면은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표를 어떻게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1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뭐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이 발표를 재미있는 발표를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스코틀랜드 동계 등반도 국내에서는 거의 가신 분이 안 계신 것 같고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솔로 등반을 한 경우도 아주 드문데 그런 되게 듣기 어려운, 보기 어려운 이런 등반에 대해서 재미난 발표를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히말라야 펀드 네 번째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 세미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